은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울림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평생 쌓아온 시간과 노동의 결실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고민이 그 속에 담겨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파이어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조기 은퇴가 큰 화제가 되었다. 빠듯한 월급을 쪼개고 절약해 경제적 자유를 얻은 뒤 직장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은 자유와 자유를 꿈꾸는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인생의 길이가 길어지고 노후가 점점 늘어나는 지금, 과연 그 선택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긴다. 돈을 모아 서둘러 은퇴한 이들이 실제로 노후까지 버틸 수 있는지는 단순히 자산의 크기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이 질문의 무게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한 직장인은 39의 대기업을 퇴사했다. 10년 가까이 극단적인 절약을 실천하며 수억 원의 자산을 모은 그는 더 이상 회사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리라 믿었다. 처음 몇 년은 만족스러웠다. 아침에 눈을 떠 느긋하게 책을 읽고 좋아하던 등산을 하며 때로는 여행을 떠나는 생활은 누구나 꿈꾸는 그림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를 억제하는 습관이 오히려 삶의 즐거움을 앗아갔고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 일상은 점점 공허함을 불러왔다. 무엇보다 물가가 오르면서 예상했던 생활비가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했다. 39에 멈춰 세운 계산표가 45, 48배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그는 조기 은퇴의 불안정성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는 42에 은퇴한 여성이다. 그녀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자녀 계획도 포기하고 맞벌이로 일하며 빠르게 자산을 모았다. 은퇴 후에는 블로그 운영과 온라인 강의로 소소한 수익을 만들며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디지털 플랫폼의 변화는 그녀의 예상과 달랐다. 경쟁자는 늘어났고 꾸준히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았다. 자유를 얻었지만 안정적인 소득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그녀를 다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녀는 50세가 되던 해 다시 강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했다. 은퇴라 믿었던 선택이 사실은 경력의 공백을 만들었고 돌아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다. 그녀는 경제적 자유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반대로 조금 다른 길을 걸은 이도 있다. 파이어족을 꿈꾸던 한 30대 남성은 목표액을 채운 뒤 은퇴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주 3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는 시기였다. 그는 일정한 수입이 유지되는 덕분에 자산을 급격히 소진할 걱정이 덜했고 동시에 일에서 오는 사회적 관계와 성취감도 놓치지 않았다. 은퇴와 노동 사이의 균형을 택한 이 선택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는 조기 은퇴라는 개념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지만 버틸 수 있는 은퇴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삶의 방식을 재구성한 사례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파이어족의 선택이 성공할 수 있느냐는 결국 자산 규모보다 그 이후의 삶의 설계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일정 금액을 모으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은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꾸준히 사회와 연결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 현실을 흔들 수 있다. 또한 이를 완전히 떠났을 때 오는 공허함과 정체성의 상실은 돈만으로 메울 수 없는 문제다. 결국 파이어족이 진정으로 노후까지 버티기 위해서는 자산을 불리는 기술보다 자산을 유지하고 운용하는 지혜, 그리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는 힘이 더 중요하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오는 과정이지만 그 시기를 앞당길수록 더 치열한 준비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자유를 위해 장기적인 안정과 존엄을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해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노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은퇴라는 긴 호흡의 관점일 것이다. 조기 은퇴를 선택한 파이어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 은퇴는 보통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나 다가오는 문제였다. 하지만 파이어족의 등장은 그 시기를 20년 이상 앞당겼다. 문제는 인간의 수명이 80세를 넘어 90세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은퇴 기간이 현역으로 일한 시간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30이나 40에 은퇴한 이들이 과연 어떻게 남은 수십 년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절박한 질문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돈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39에 은퇴한 이가 초기에는 수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도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자산을 투자해 물가 상승을 따라가거나 혹은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불과 몇 년 만에 삶은 다시 긴축과 불안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조기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투자와 자산 관리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은퇴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은퇴 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점이다. 또한 파이어족의 선택은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불러온다. 직장이라는 조직은 단순히 월급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정체성을 부여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둘러 은퇴를 선택하면 이 관계망이 단절된다. 처음에는 자유를 얻은 기쁨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관계의 공백이 삶을 잠식한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노후까지 버티는 힘은 돈의 액수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하느냐에도 달려있다. 실제로 일부 조기 은퇴자들은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새로운 학습,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삶의 공백을 메워나가고 있다. 돈만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관계와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더 나아가 조기 은퇴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자신의 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큰 변수다. 일을 완전히 내려놓은 삶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동시에 공허할 수 있다. 그러나 일을 줄이고 혹은 새로운 형태의 일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은퇴를 지속한다. 주 3일만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소규모의 자영업이나 온라인 수익 모델을 통해 삶을 유지하는 방식은 노동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아니지만 자율적인 노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파이어족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바탕으로 삶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식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현실적인 모델이 된다. 여기에 더해 건강이라는 변수가 은퇴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좌우한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은퇴 후 수십 년의 시간은 결국 건강의 문제와 직결된다. 병원비와 치료비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자산을 소진시킬 수 있고 건강을 잃으면 자유도 무의미해진다. 파이어족의 조기 은퇴가 장기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돈을 모으는 과정만큼이나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과 예방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자산, 관계, 일, 건강 이 네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노후까지 버틸 수 있는 은퇴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파이어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은퇴한 이들 중 상당수는 이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조기 은퇴를 선택했다가 뒤늦은 후회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다.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 높은 집값과 교육비가 젊은 세대로 하여금 조기 은퇴라도 해서 삶을 되찾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조기 은퇴는 개인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파이어족 논쟁은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사회가 어떤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노후까지 버틸 수 있는 은퇴는 결국 자산의 크기보다 삶의 설계에 달려 있다. 자산은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고 건강과 환경 역시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나 관계를 유지하고 일의 의미를 재정의하며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조기 은퇴 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오직 얼마를 모았다라는 계산만으로 서둘러 은퇴를 선택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계산의 허술함을 경험하게 된다. 인생은 고정된 방정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변수들의 조합이기 때문이다. 결국 파이어족이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자유는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숫자나 통장 잔고에서 나오지 않는다. 은퇴는 돈으로만 해결되는 과정이 아니라 관계, 건강, 의미를 아우르는 전인적인 삶의 설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절약하는 법이나 더 빨리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다. 파이어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든 아니든 결국 중요한 것은 노후까지 버틸 수 있는 은퇴, 끝까지 존엄과 의미를 지켜낼 수 있는 은퇴다. 이 긴 호흡의 관점을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은퇴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